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이 정말 많았던 수학 공부법 말씀드릴게요. 아마 공부법 단독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수학 공부법 좀 정리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정리를 해놔서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 공부법 알려드리기 전에 제 학창시절 수학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이 뭐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 학원 레벨이었고 고등학교 수학부터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중학 수학을 유난히 못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중학 수학 선행은 많이 안 돌렸어요. 근데 고등 수학 선행은 조금 돌린 편이어가지고 고등 수학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행은 지금 고등학생이시라면 이제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행 이야기는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지금 실력을 높여야 하는지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도가 좀 텄습니다. 그 방법, 어떻게 도가 텄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학 마스터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약간 커리큘럼적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적인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개념 공부를 하실 때 문제는 많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랑 문제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1대1보다는 한 1대2 정도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내가 지금 배운 개념을 문제를 풀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공부할 때는 문제 많이 풀기이고 두 번째는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답지 안 보고 계속 고민하기. 그리고 네 번째, 고등학생이시면 사설 모의고사 좀 풀어보세요. 천천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거는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훨씬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라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문제 풀 때 답지 보지 말라는 거는 이건 사실 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답지 안 보고 고민해라. 그거 저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답지를 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버텼냐면 답지를 안 보고 내가 고민하는 시간만큼 실력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아요. 고민을 하는 정도, 고민을 하는 그 깊이와 그 투자한 시간만큼 실력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답지를 보면은 막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넘어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이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지를 보면 이 연결고리를 스스로 생각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답지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됐다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고민을 해주세요. 저도 막 한 문제 가지고 3일, 4일 고민하고 그랬던 적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 고등학생이시면 사설 모의고사를 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도가 떴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사설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렸어요. 거의 그때 좀 많이 다녔는데 사설 모의고사는 그 사설 학원에서 되게 공을 들여서 제작한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거기 안에 있는 개념들이 되게 유용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또 개념을 점검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문제 푸는데 여러 가지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라서 사설 모의고사 푸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사설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들은 3번처럼 오래오래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그만큼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 꾹꾹 참으면서 이거 다 실력 느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해야 할 생각하기, 두 번째는 노답하기, 세 번째는 실수노트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어떤 발문이나 조건을 봤을 때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지를 의미를 해요. 그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결다리,
그거를 이제 해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를 묻는다면 우리는 2차 함수 떠올릴 수 있고 양끝값 생각할 수 있고 산술기하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만 보고 떠올려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F'A는 B다 이런 게 나오면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A를 대입해서 B가 나오겠다가 되고, 그래프로 풀 거면 접선의 기울기가 B다 이런 식으로 딱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시험지 안에 있는 이 정보를 봤을 때 내가 뭔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행동 강령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절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서 익혀지는 건데,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나 이제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2차 함수를 떠올리네 하면은 나의 행동 강령에는 최대 최소가 나오면 2차 함수를 많이 떠올릴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정보들 간의 규칙을 좀 발견을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고 질이 좋은 문제일수록 이 생각하는 거, 생각 연결다리가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유용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라는 것도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고민을 하고 해설을 볼 거 아니에요? 해설을 보긴 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그럼 해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절대 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필히 이걸 봤을 때 이걸 떠올려야 한다. 이걸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 해설지를 암기를 할 때 풀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떠올리는 그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 회로를. 다음은 오답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오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니면 실수거나. 실수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어있는 걸 틀렸기 때문에 그걸 오답을 해야 나의 비어있는 이 부분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답은 꼭 해야 된다. 오답을 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고치겠죠? 고치고 맞았어요. 그럼 이제 그 문제는 끝난 거고, 고쳤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뭐 고민을 더 하든 답지를 보든 해서 고친 다음에 그 다음 며칠 뒤에 그 문제를 다시 풉니다. 다시 풀고 맞으면 그 문제 끝, 틀리면 또 반복. 그래서 이걸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 한 4-5번 정도 문제 푼 적도 많습니다. 최상위권일수록 저는 오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리는 문제가 많지 않고 다 좀 어려운 문제만 틀리기 때문에 오답을 하면서 개념을 채우기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인데요. 실수로 문제 틀린 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수를 했으면 해야 할 공부가 있는데, 뭐냐면 왜 실수를 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더 이상 안 할까? 이 2가지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 첨부를 해드릴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근을 구하는데 만약에 x가 아니라 치환한 t값을 구했다고 칩시다. 이런 실수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러면 이거는 틀리고 나서 이거 실수네, 뭐 다음엔 맞을 거야 하고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명백한 회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유로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구해야 하는 실근의 문자가 x임을 놓쳤다던가, 아니면 t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데 너무 정신이 팔렸다던가, 아니면 내가 뭘 구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막 풀었다던가,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만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지, 그걸 이제 플랜을 짤 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 내가 구해야 하는 실근의 문자가 x임을 놓쳤다 라는 실수를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안 할 거냐? 문제가 준 문자가 t가 아니라 x임을 떠올리고, 아니면은 실근 앞에 x,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자는 x다 이렇게 작게 써두던가, 아니면 어떤 값이 나오면 t값을 막 구해서 t가 나왔어요. 그럼 그 숫자가 나오면 얘가 t인지 x인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인지 t인지를 항상 구별하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지 각각 써줘야 돼요. 여기서 사실 저는 실수 밑에 x라고 쓰기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정신이 팔렸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기, 아니면 t는 내가 도입한 문자니까 답을 구할 때 의심하기. 또 세 번째로 든 이유 중에 내가 뭘 구하는지 놓쳤다. 그러면 얘가 뭐가 뭔지 항상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문장들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실수 노트로 만들거든요. 실수들을 정리를 하는데 실수를 함, 앞으로 이렇게 할 거임.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구구절절 뭐 앞으로는 뭐 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되게 직관적인 행동 강령을 적어주셔야 돼요. 구구절절 많으면 너무 실수 교정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제 실수 강령 중에는 제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면 계속 부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대책은 마이너스가 보이면 속도 줄이기 였습니다. 이게 되게 근본적이고 명쾌한 해결이에요. 그런 거 있었고,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 항상 챙기기,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할 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기준이 언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거입니다. 이거는 행동 강령이든 실수 노트든 똑같아요. 내가 언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 실수를 막아야 되지? 그래서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본인만의 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보다 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실수까지 보완을 해주시면 수학은 조금 빈틈없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큰 꿀팁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동 강령, 실수 노트 이런 것들은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시고 조금씩 외워가면서 체화를 한 뒤에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면은 옛날에는 틀렸을 문제를 이제는 맞추네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과목은 제가 막 엄청 잘하는 거, 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지 않아서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QA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학 공부법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